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바쁘게 움직이며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인 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간은 놀랍게도 침묵의 장기라 불립니다. 웬만큼 손상되어도 겉으로 증상을 드러내지 않아 그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간의 경이로운 기능과 간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질병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의 기능과 역할 500가지 이상의 생명 유지 임무.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중앙 처리 장치와 같습니다. 5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죠. 간이 없다면 우리는 단 몇 분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간의 주요 기능은 크게 해독, 대사, 저장, 생산의 4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생명 방어의 최전선 해독 작용. 간의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해독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독소와 노폐물을 처리하는 24시간 가동되는 정수 시스템입니다. 알코올 및 약물 해독간은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을 분해하고 복용한 약물의 독성 물질을 무해한 형태로 변화시켜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환되는데 간은 이를 다시 무해한 물질로 분해하는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노폐물 처리 단백질 대사 후 발생하는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를 무해한 요소로 바꾸어 신장으로 보내 배설하게 합니다. 간에 문제가 생겨 암모니아 처리가 안 되면 간성 혼수와 같은 치명적인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에너지와 영양의 관리자 대사 및 저장 작용. 간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필수 영양소로 바꾸는 대사의 중심지입니다. 탄수화물 대사 섭취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남는 포도당은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저장된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혈당 조절이라 부르며 간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방 및 콜레스테롤 대사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저장하며 체내 콜레스테롤의 생성, 분해, 배설을 모두 조절합니다. 간이 망가지면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겨 지방간이 쉽게 발생합니다. 비타민 및 무기질 저장 비타민 A, D, E, K와 비타민 B12, 철분, 구리 등 다양한 필수 영양소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체내에 공급합니다. 3. 생체 필수 물질의 생산 합성 및 분비 작용.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수많은 단백질과 물질을 합성하고 분비하는 생산 공장입니다. 담즙바일 생성 지방의 소화를 돕고 해독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액체인 담즙을 하루에 약 1리터씩 만들어 분비합니다. 담즙은 간의 해독 결과물을 체외로 내보내는 중요한 배설 통로입니다. 알부민 및 혈액 응고인자 합성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주요 단백질인 알부민과 출혈 시 피를 멈추게 하는데 필수적인 혈액 응고 인자 대부분을 간에서 합성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부종이 생기고 지혈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침묵의 장기간에 찾아오는 치명적인 병의 위협. 간이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것은 손상 부위가 70% 이상이 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의 질병은 크게 염증, 지방 축적, 그리고 조직의 섬유화로 진행됩니다. 1. 간염 염증과의 싸움. 간염은 간세포에 염증이 생겨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간염과 비바이러스성 간염으로 나뉩니다. 바이러스성 간염, 어형, B형, C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특히 B형과 C형 간염은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이나 간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방접종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간염입니다. 지방간에서 시작해 염증이 생기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염, 만성적인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간세포가 심하게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급성으로 발생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지방간 간에 쌓이는 기름. 지방간은 간세포의 5% 이상의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간 질환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원인 주로 과도한 음주알코올성 지방간나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원인입니다. 지방간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방치할 경우 간염을 거쳐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간경변 간 조직의 굳어짐. 간경변은 간염, 지방간염 등으로 인해 간세포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파괴된 부위가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대체되면서 간 전체가 굳어지는 섬유화되는 만성적인 상태입니다. 기능 부정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으면 간의 기능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황달, 폭수배에 무리참, 간성혼수, 정맥류 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며 이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문맥압 항진 굳어진 간으로 혈액이 지나가기 어려워지면서 간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를 문맥압 항진이라 하며 식도와 위장 등의 혈관이 부풀어 출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4. 간암, HCC. 간암은 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한국에서 발생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 중 하나입니다. 주요 원인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 그리고 간경변이 간암 발병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간경변이 진행된 환자는 정기적인 간암 검진 초음파 및 혈액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II. 결론 침묵을 깨고 간을 돌보는 지혜. 간은 스스로 통증을 호소하지 않지만 당신의 생활 습관을 통해 간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폭식, 비만, 만성 피로는 모두 간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의 근간입니다. 금주, 체중 관리,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본 밀크시슬, 아티초크, 울금과 같은 기능성 식물들의 도움을 받아 간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침묵을 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간을 지금부터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간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좋은 8가지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간세포의 강력한 수호자 밀크시슬. 여러분, 간 건강 식물계의 명실상부한 왕, 바로 첫 번째 식물 밀크시슬, 즉 마리아 엉겅퀴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간 보호를 위해 인류와 함께 해온 이 식물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입증된 간 건강 기능성 원료입니다. 이 식물의 모든 효능은 씨앗에 담긴 플라보노이드 복합체, 간 건강의 핵심 열쇠인 실리마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실리마린이 어떻게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시키는지를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성분 및 작용 기전 간세포 보호자 실리마린. 실리마린은 단순히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실리빈, 실리디아닌, 실리크리스틴 등 여러 이성 질체가 혼합된 복합체이며 특히 실리빈이 가장 강력하고 활발한 생물학적 작용을 담당하는 핵심 분자입니다. 1. 간세포 보호 및 재생 방패와 재건축의 전문가. 실리마린의 가장 독보적인 역할은 손상된 간세포를 보호하고 파괴된 간 조직을 재건하는 이중작용입니다. 세포막 안정화 물리적 방어. 실리마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간세포인 헤파토사이트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리마린은 마치 방패처럼 간세포의 세포막 외벽에 단단하게 결합합니다. 이 결합을 통해 알코올 독소, 환경 독소, 혹은 특정 약물 대사물과 같은 유해 물질이 세포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간세포에 문을 걸어 잠과 독소의 침입을 막는 것이죠. 단백질 합성 촉진 재생 능력 지원 보호하는 것을 넘어 실리마린은 손상된 간 조직을 복구하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지원합니다. 실리마린은 세포의 핵소체 활동을 자극하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인데 실리마린은 이자가 회복 능력을 극대화하여 손상된 간 조직을 빠르게 복구하고 새로운 간세포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간 기능 회복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2. 강력한 항산화 및 해독 작용 독소와의 전쟁 수행. 간은 해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실리마린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간의 자체적인 해독 능력을 강화합니다. 활성산소 직접 제거 실리마린은 스스로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해독 과정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직접 포획하여 중화시킴으로써 간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와 손상을 줄여줍니다. 글루타치온 수치 증가 해독력 강화 간의 해독과 항산화 방어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물질은 글루타치온입니다. 실리마린은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고 체내 수치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의 1단계와 2단계 해독 과정 모두에서 독성 대사물을 안전하고 빠르게 무독화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필수적인 지원군 역할을 합니다. 실리마린은 곧 간의 해독 처리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3. 항염증 및 섬유화 억제 만성간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다. 실리마린은 단순한 급성 보호를 넘어 만성간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 반응 완화 실리마린은 체내 주요 염증 유발 물질인 NF-B와 같은 염증 경로를 조절하여 만성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의 지속적인 염증은 간 손상과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간 섬유화 억제 만성적인 간 손상이 결국 간경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간 섬유화라고 합니다. 실리마린은 섬유화를 유발하는 핵심 세포인 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잠재적인 효과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작용은 간경변증으로의 질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섭취 가이드라인 효율을 극대화하는 흡수 전략 밀크시슬의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실리마린의 낮은 흡수율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섭취 방법이 효과를 좌우합니다. 섭취량 및 시간. 섭취량 기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캡슐 크기가 아니라 실리마린 순수 함량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130mg입니다. 이는 간 기능성 유지 및 지원에 가장 적절한 기준으로 권고됩니다. 식후 섭취 실리마린은 지용성이라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섭취하고 특히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복용할 때 흡수율이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분할 복용의 2점 실리마린의 체내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 130mg을 한 번에 복용하기보다 두세 번 나누어 복용하면 혈중 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더욱 꾸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된 제형 선택. 흡수율 개선 제형 실리마린의 낮은 흡수율이 일반적으로 20에서 50%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적인 제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지질과 결합시켜 만든 포스파티딜콜린 복합체 형태나 리포좀 제형은 일반 추출물보다 생체 이용률이 4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의 효율을 원한다면 이러한 전문화된 제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전문적인 경고.
밀크시슬은 비교적 안전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국화과 알레르기. 밀크시슬은 국화과 식물이므로 해당 계열 식물 데이지, 금잔화, 엉겅퀴 등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실리마린은 간의 약물 대사, 효소 시스템 특히 사이토크롬 P450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정 약물의 당뇨병, 약, 항정신병 약물 등을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약물 상호작용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크시슬은 간세포를 독소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이자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복구하는 재건축 전문가입니다. 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이 성분을 흡수율 전략과 함께 현명하게 활용하십시오. 침묵의 장기인간에 주는 가장 확실한 선물, 바로 실리마린입니다. 2. 간의 독소 배출 능력을 깨우는 지중해의 선물 아티초크. 두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부터 귀한 식재료이자 약재로 사용되어 온 아티초크입니다. 지중해의 귀족 채소라 불리는 아티초크는 간을 보호하는 밀크시슬의 효능에 더해 해독된 노폐물의 배출 능력을 강력하게 활성화하는 독특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간의 핵심 임무인 정화 기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아티초크의 힘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성분 및 작용 기전. 시나린과 담즙의 흐름. 아티초크 효능의 중심에는 폴리페놀 화합물인 시나린이 있습니다. 시나린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실리마린과 유사한 성분과 함께 작용하며 특히 간의 배출 통로를 청소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1. 담즙 분비 촉진. 콜레레틱 효과의 마스터. 아티초크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효능은 바로 담즙의 생성과 분비를 폭발적으로 촉진하는 콜레레틱 효과입니다. 이는 간의 해독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시나린의 담낭 자극. 시나린 성분은 담낭을 자극하여 담즙의 분비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담즙은 간에서 지방 소화를 돕는 소화액일 뿐만 아니라 간이 해독을 마친 독성 물질, 대사, 노폐물,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장으로 운반하여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 통로 역할을 합니다. 간 정화 및 부담 경감. 이 담즙 분비가 원활해지면 간은 해독한 노폐물을 정체 없이 빠르게 외부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노폐물이 간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간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고 간의 정화 작용이 강화되어 전신적인 디톡스 효과가 나타납니다. 장-간 순환 개선. 담즙을 통해 배출된 독소가 장에서 다시 흡수되어 간으로 돌아가는 장-간 순환이 원활하게 차단되면서 간은 더 이상 독소 재처리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간세포 보호 및 지질 대사 조절. 대사 건강이 수호자. 아티초크는 담즙 분비를 통한 배출뿐만 아니라 간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간 내의 지방 대사를 조절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및 간 효소 감소. 아티초크 추출물은 시나린 외에도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통해 간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호합니다. 간세포가 손상되면 혈액으로 유출되는 간 효소 수치 ALT, AST가 상승하는데 아티초크는 이러한 효소 수치를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간세포의 회복을 돕습니다. 콜레스테롤 및 지방간 조절. 아티초크의 특정 화합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 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담즙 분비 촉진은 지방의 소화와 배설을 도우며 간 내 지방 축적을 감소시켜 비알코올성 지방간 NAFLD 관리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섭취 가이드라인 배출 기능을 극대화하는 방법. 아티초크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그 핵심 효능인 배출 기능에 맞춘 섭취 전략이 필요합니다. 섭취 형태와 기준. 표준화된 추출물 선택 간 건강 목적이라면 시나린 또는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이 표준화된 아티초크 잎 추출물 형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인 섭취량은 하루 400mg에서 600mg 사이의 추출물이며 제품에 따라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으로서의 섭취통. 아티초크는 찌거나 삶아서 아티초크 하트 부분을 먹습니다. 이때 얻는 이눌린과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개선을 통해 간 건강을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최적의 섭취 시간. 식사 직전의 지혜. 식사 직전 섭취 담즙 분비 효능을 가장 극대화하려면 식전이나 식사 직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위로 들어오기 직전에 아티초크 성분이 담낭을 자극하면 지방 소화와 해독 배출을 위한 담즙의 흐름이 식사 시작과 동시에 촉진되어 소화 효율과 해독 배출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전문적인 경고. 담도 문제 확인 필수. 아티초크는 강력하게 담즙 분비를 촉진하므로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도 폐쇄 및 담석증 주의. 아티초크는 담낭을 급격하게 수축시켜 담즙을 밀어냅니다. 따라서 담도가 폐쇄되었거나 크기가 큰 담석이 담도에 있는 경우에는 급격한 담낭 수축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낭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국화과 알레르기. 아티초크는 국화과 식물입니다. 같은 계열의 식물의 데이지, 금자나 엉겅퀴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티초크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티초크는 간세포 보호는 물론 담즙 분비 촉진을 통해 독소와 노폐물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배출 기능을 담당합니다. 간의 해독과 배설 능력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아티초크의 효능은 만성적인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간을 위한 정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동하는 아티초크를 여러분의 건강 루틴에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울금은 강력한 항염증 정화 작용의 황금 열쇠. 세 번째로 만날 식물은 식탁 위의 보약이라 불리는 울금, 즉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원료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 뿌리 줄기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울금의 선명하고 강렬한 노란색을 부여하는 성분은 바로 커큐민인데요. 커큐민은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증 및 항산화제 중 하나로 간이 겪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염증을 다스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심 성분 및 작용 기전간 보호자 커큐민. 커큐민은 간 손상의 주범인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라는 두 가지 위협에 맞서 간세포를 보호하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간 건강에 대한 커큐민의 작용은 매우 다각적입니다. 1.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방어. 만성 염증의 불을 끄다. 간은 해독 과정에서 끊임없이 활성산소와 염증성 물질에 노출됩니다. 커큐민은 이 손상으로부터 간을 지키는 최전방 방어선입니다. 염증 유발 경로의 억제. 만성간 질환의 진행은 대부분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커큐민은 체내 염증 반응의 마스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NF-B와 같은 주요 염증 유발 경로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이로써 만성적인 간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간세포의 손상을 직접적으로 예방합니다. 산화 스트레스 해소 및 방어력 증강. 커큐민 자체로도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합니다. 여기에 더해 간 자체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끌어올립니다. 간의 해독 및 항산화에 필수적인 효소인 글루타치온,
SOD 초과산화물, 불균형 효소 등의 활동을 증가시켜 간세포가 독성 스트레스에 맞설 수 있는 내부 방어력을 극대화합니다. 2. 해독 기능 지원 및 지방간 개선 대사 과정의 조절자. 커큐민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간의 주요 업무인 해독과 지방 대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알코올 해독 작용 촉진 울금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커큐민은 알코올의 독성 대사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무독화하는 효소의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이 작용을 통해 독성 물질이 간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 알코올성 간 손상 위험을 낮춥니다. 지방간 개선 및 담즙 활성화. 커큐민은 간세포 내에서 지방산의 합성 및 저장을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또한 담즙 분비를 활성화하는 작용을 통해 소화와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돕는 복합적인 작용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문적인 섭취 가이드라인.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과학적 전략. 커큐민의 최대 단점은 매우 낮은 체내 흡수율입니다. 일반적인 울금 가루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흡수율을 높이는 전략이 커큐민 섭취의 핵심입니다. 흡수율 극대화 전략. 피페린 복합 섭취. 가장 널리 알려지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략은 후추의 핵심 성분인 피페린을 커큐민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피페린은 간에서 커큐민이 빠르게 대사되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여 커큐민의 흡수율을 최대 2000%까지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보충제 선택 시 피페린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화된 나노 제형 커큐민을 나노 입자 크기로 만들거나 인지질과 결합시킨 리포솜, 미셀, 포스파티딜콜린 복합체 등이 전문 제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커큐민의 수용성을 높여 체내 이용률을 일반 추출물 대비 대폭 개선합니다. 높은 흡수율이 목표라면 이러한 전문화된 제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사 중후 섭취. 커큐민은 지용성이므로 지방 성분을 포함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지방이 소화되는 과정에 함께 녹아 흡수되는 자연적인 기전을 활용하여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전문적인 경고. 약물 상호작용과 담낭 건강. 커큐민은 전반적으로 안전하지만 그 강력한 양리 작용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응고제 복용 주의. 커큐민은 약한 항응고 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 아스피린 등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약물 항응고제 또는 항열소 판제를 복용 중이라면 섭취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출혈 위험 증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낭 문제 시 주의. 커큐민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도 합니다. 담도가 폐쇄되었거나 담석증이 심한 경우에는 담낭이 갑작스럽게 수축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 고농도 추출물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울금의 커큐민은 간 건강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강력한 천연 방어막입니다. 간의 염증을 다스리고 독소를 해독하며 지방 대사까지 개선하는 황금빛 효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 강력한 성분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흡수율 전략을 반드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커큐민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간을 만성적인 염증의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4. 민들레는 천연 해독제와 이뇨 작용의 시너지 효과. 네 번째로 탐험할 식물은 바로 우리 주변의 흔한 풀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들레 댄덜라이언입니다. 민들레는 그 단순한 모습 뒤에 천연 해독제라는 놀라운 별명을 숨기고 있습니다.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없는 민들레는
간과 신장이라는 우리 몸의 두 가지 주요 정화 장기를 동시에 지원하며 독소 배출의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민들레가 어떻게 간의 부담을 덜고 전신을 정화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성분 및 작용 기전간, 신장 정화의 삼각편대 실리마린, 콜린, 이눌린. 민들레의 강력한 정화 능력은 세 가지 핵심 성분이 조화를 이룬 덕분입니다. 간세포 보호제인 실리마린, 지방 대사 조절제인 콜린, 그리고 장 정화제인 이눌린이 바로 그 삼각편대입니다. 1. 천연 해독 및 지방간 예방 간세포의 직접 보호와 대사 조절. 민들레는 간세포 자체를 보호하고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간의 핵심적인 해독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실리마린의 존재 놀랍게도 민들레, 특히 뿌리에는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이 소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록 농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 성분은 간세포의 세포막을 강화하고 손상된 간 조직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 간세포를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합니다. 지방간 예방의 핵심 콜린은 간에서 지방을 처리하고 운반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민들레의 콜린 성분은 간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간 해독 효소 지원 민들레 추출물은 간이 독성 물질을 무독화하여 배출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해독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 시스템을 조절합니다. 이는 간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환경 독소, 약물 대사물, 내부 노폐물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독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2. 이뇨작용 및 전신 정화 신장을 통한 간의 간접 지원. 민들레의 효능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신장을 활성화하여 간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정화 효과입니다. 칼륨을 이용한 강력한 이뇨 민들레는 특히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수분의 배출을 돕는 강력한 이뇨 작용을 유도합니다. 이뇨 작용을 통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인 수분, 나트륨, 그리고 수용성 독소가 신장을 통해 빠르게 배출됩니다. 독소 총량 감소 시너지 신장을 통해 독소의 배출량이 늘어나면 간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총량이 간접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간이 과부하에 걸렸을 때 신장이 지원군으로 나서 업무량을 분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접적인 전신 정화 효과는 민들레를 천연 해독제로 부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3. 장 건강 시너지 간-장 축의 개선. 민들레는 간과 신장뿐만 아니라 장 건강까지 챙겨 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3중 정화 시스템을 갖춥니다. 이눌린의 프리바이오틱스 역할. 민들레 뿌리의 주성분 중 하나인 이눌린은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눌린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독소 재흡수 차단. 장 환경이 개선되면 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독소의 암모니아 등이 생성이 줄어들고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다시 흡수되는 현상 장-간 순환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간-장 축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섭취 가이드라인. 뿌리 집중 활용과 안전한 복용. 민들레의 유효 성분은 부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최적의 효과를 얻으려면 뿌리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섭취 형태와 최적의 부위. 민들레 뿌리 집중간 건강 집중 목적으로는 유효 성분 실리마린, 콜린, 이눌린이 가장 많고 약성이 강한 뿌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볶은 뿌리차. 커피 대용. 뿌리를 볶아 커피 대용차처럼 우려 마시면 카페인 없이 쓴맛의 이점과 간 해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쓴맛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림액, 추출액, 뿌리를 끓여 다리거나 추출하여 진액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고농도 성분 섭취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눌린의 함량을 높이고 싶다면 뿌리를 활용한 추출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민들레 잎 활용 어린 잎은 쌈, 채소나 나물로 섭취하여 이뇨작용과 미네랄 특히 칼륨을 보충하는 데 활용합니다. 섭취 시기와 주의점. 식전 복용의 2점 담즙과 소화액 분비 촉진을 위해 식전에 민들레 추출물을 복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전문적인 경고, 약물 상호작용과 환경오염. 민들레는 자연의 약초이지만 강력한 양리작용이 있으므로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뇨제 및 혈압약 복용 시 민들레는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므로 이미 이뇨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이 함께 섭취하면 약물의 효과가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담낭 질환 주의 담즙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담도가 폐쇄되었거나 큰 담석이 있는 경우 급격한 담낭 수축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오염 확인. 민들레는 땅속의 성분을 잘 흡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민들레는 중금속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섭취 시 반드시 청정한 환경에서 채취되거나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들레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 대사를 도우며 신장과 장을 통한 독소 배출까지 지원하는 전방위적인 정화 식물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소박한 식물이야말로 간 건강을 위한 가장 지혜롭고 자연스러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과 신장이 함께 깨끗하게 정화되는 민들레의 시너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엉겅퀴는 간 기능 향상과 혈액순환에 좋아. 지금부터는 간 건강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5번째 식물, 바로 엉겅퀴의 비밀을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엉겅퀴는 앞서 다룬 밀크시슬에 가까운 친척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귀하게 쓰여온 토종 약재입니다. 서양의 밀크시슬이 간세포 보호에 중점을 둔다면 동양의 엉겅퀴는 여기에 간 내부의 혈액순환 개선이라는 독특하고 강력한 전통적 효능을 더해 간 기능 회복을 돕는 조화로운 작용을 합니다. 핵심 성분 및 작용 기전 실리마린과 플라보노이드의 이중 시너지. 엉겅퀴의 효능은 씨앗에 함유된 실리마린 성분과 식물 전초에 걸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이 두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동시에 간의 생명선인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1. 간세포 보호 및 기능 향상. 엉겅퀴는 간세포를 독소로부터 지키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밀크시슬과 유사한 보호 기전을 갖습니다. 실리마린 유사 작용. 엉겅퀴의 씨앗과 뿌리에는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과 유사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간세포의 세포막을 안정화하고 독소가 세포 내로 침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손상된 간세포의 핵소체 활동을 자극하여 단백질 합성을 촉진함으로써 간 조직의 자가 재생 능력을 지원하여 간 기능 전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독성 물질 해독 지원. 엉겅퀴의 뿌리와 잎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다양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간의 해독 대사 효소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알코올이나 환경 독소 등 유해 물질을 무독화하고 수용성으로 변환해 체외로 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간의 해독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2. 혈액순환 및 어혈 제거. 간의 미세혈관 청소부. 엉겅퀴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효능은 바로 간 내부의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의 혈액이 통과하는 장기이며 혈액순환이 막히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전통적인 어혈 제거 한방에서 엉겅퀴는 오랫동안
어혈뭉치거나 정체된 피를 풀어주는 효능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간 내부의 미세 혈관에 정체된 혈액을 풀어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간 미세 혈관 건강 개선. 간 내부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간세포는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해독을 마친 노폐물은 정체 없이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됩니다. 이는 간경변이나 만성간 손상 등으로 인해 간 내부의 혈관 구조가 손상되어 혈액순환에 어려움, 문맥압, 항진 등을 겪는 경우 간 기능 회복에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혈 효과. 흥미롭게도 엉겅퀴는 어혈을 제거하는 동시에 지혈 효능도 가지고 있어 출혈을 막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는 혈액을 정화하고 순환을 조절하는 엉겅퀴의 복합적인 작용을 보여줍니다. 전문적인 섭취 가이드라인. 전통과 과학의 현명한 결합. 엉겅퀴는 약용으로 사용할 때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은 부위를 활용하고 복용 형태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 형태와 최적의 부위. 뿌리 활용. 약용 집중간 건강 개선 목적으로는 유효 성분이 집중적으로 함유된 뿌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엉겅퀴 뿌리는 지상부보다 더 강한 양리 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림차 탕약. 뿌리를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물과 함께 넣고 달여서 차처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전통적이며 효과적인 복용 방법입니다. 장기간 복용할 때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약성을 보강하기 위해 다른 약재와 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추출물보다 효율적인 섭취를 원한다면 실리마린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표준화된 추출물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 성분이므로 밀크시슬과 마찬가지로 식후 복용이 권장됩니다. 주의사항 및 전문적인 경고. 양리작용에 신중한 이해. 엉겅퀴는 양리작용이 강하므로 특히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전문가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항응고제 복용 주의. 엉겅퀴는 혈액순환 촉진 및 지혈이라는 혈액 응고항응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리작용을 가집니다. 따라서 아스피린,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엉겅퀴를 섭취하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약물 상호작용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 양리작용이 강하므로 임산부나 수유부는 안전성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엉겅퀴는 국화과 식물에 속합니다. 국화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엉겅퀴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엉겅퀴는 단순한 간 보호제를 넘어 간세포 재생과 간 내부의 혈액 흐름을 동시에 개선하는 지혜로운 약초입니다. 밀크시슬의 보호 기능과 엉겅퀴의 순환 개선 능력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간은 더욱 활력 있고 건강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 건강을 위한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 바로 엉겅퀴에 있습니다. 6. 결명자는 가녀를 내리고 눈 건강을 밝히는 지혜. 이제 6번째 식물, 이름 자체에 눈을 밝힌다는 뜻이 담긴 결명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결명자를 단순한 차 재료가 아니라 간과 눈의 건강을 동시에 다스리는 귀한 약재로 여겼습니다.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눈 피로와 스트레스가 간에 쌓인다고 보는 동양의학적 지혜를 통해 결명자가 어떻게 간의 부담을 덜고 전신적인 정화를 돕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성분 및 작용 기전. 안트라키논 유도체의 이중작용. 결명자의 효능은 씨앗에 함유된 안트라키논 유도체와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간에 열을 내리는 동시에 독소 배출 통로인 장을 활성화하여 간의 해독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작용을 수행합니다. 1. 간열 해소 및 해독 지원. 간의 과부하를 시키다. 한의학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음주 등으로 인해 간의 기능에 과부하가 걸려 열이 쌓이는 현상을 간열이라고 봅니다. 결명자는 이 간열을 다스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서늘한 성질의 진정 효과. 결명자는 성질이 서늘하여 간에 몰린 열기와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열이 해소되면 만성적인 두통, 상열감, 짜증 등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이는 간의 염증 반응을 간접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독소 배출 경로 확보. 하제 작용. 결명자의 안트라키논 유도체는 약한 하제 설사를 유발하는 약제처럼 작용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촉진합니다. 간은 해독을 마친 독소를 담즙을 통해 장으로 배출하는데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독소가 재흡수되어 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명자는 장의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노폐물의 체외 배출을 촉진하고 이로써 간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총량을 감소시켜 간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줍니다. 2. 눈 건강 및 간 기능의 연관성. 간-는 축. 결명자가 간 건강식물로 불리는 가장 독특한 이유는 바로 눈 건강과의 밀접한 연관성에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 동양의학에서 간은 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간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열이 쌓이면 그 증상이 눈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것이 바로 눈의 피로, 충혈, 건조함의 원인이 됩니다. 눈의 피로 및 충혈 완화. 결명자가 눈의 피로와 충혈을 완화하는 것은 곧 간의 열을 식히고 기능을 개선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명자는 특히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나 눈의 염증을 다스리는 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력 보호 성분. 현대 과학적으로도 결명자에는 비타민 E의 전구체인 카로틴과 눈 건강에 필수적인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눈 점막을 보호하고 시각 기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전문적인 섭취 가이드라인. 안전하고 꾸준한 복용법. 결명자는 비교적 안전한 식물이지만 장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섭취 형태와 최적의 준비. 볶아서 차로 다리기. 권장. 결명자 씨앗을 약한 불에 노릇하게 볶아서 차로 달여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볶는 과정은 씨앗의 향을 증진시키고 독특한 쓴맛을 부드럽게 하며 장을 자극하는 성분의 작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끓이는 방법. 볶은 결명자 씨앗을 물과 함께 넣고 끓인 후 불을 끄고 약 10에서 20분간 우려내어 차처럼 마십니다. 이 차를 냉장 보관하여 물 대신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간과 눈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다른 차와의 배합. 결명자의 쓴맛을 싫어한다면 감초나 보리차 등과 함께 소량 배합하여 달여 마시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다른 약재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 조절. 꾸준함이 중요. 결명자는 약성이 부드러운 편이라 장기간 꾸준히 복용할 때 간열 해소와 눈 피로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전문적인 경고. 소화기 약점을 파악해야 결명자가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기에 자신의 소화기 상태를 확인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설사 및 소화기 주의. 결명자의 안트라키논 성분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평소 설사가 잦거나 만성적인 장염, 소화기가 매우 약한 경우에는 섭취량을 줄이거나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과다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 약물 복용 시 결명자는 한약재로서 미약한 혈압 강화 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혈압 환자나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물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찬 성질 주의. 결명자는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소 손발이 차고 냉증이 심한 사람이 과하게 복용할 경우 몸을 더욱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따뜻한 성질의 재료와 함께 배합하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명자는 간에 쌓인 불필요한 열을 식히고
장을 통한 독소 배출을 도와 간의 해독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현명한 자연의 치료제입니다. 눈의 피로가 잦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쉽게 열이 오르는 분들에게 결명자는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간과 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동양의학적 지혜를 활용하여 단순한 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간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7.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간 손상 방지의 비밀인 헛개나무. 여러분, 술자리 다음 날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친구 바로 헛개나무입니다. 7번째로 소개해 드릴 이 식물은 단순히 숙취 해소 음료의 주성분을 넘어 알코올로 지친 간을 회복시키고 보호하는데 탁월한 과학적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간 건강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 하나인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핵심 성분 및 작용 기전 호베니틴스와 플라보노이드. 헛개나무, 특히 그 열매와 줄기에 농축된 핵심 성분은 호베니틴스와 암펠롭신을 포함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입니다. 이들이 알코올 대사 경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간을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1. 알코올 해독 및 간세포 보호 해독 속도를 높이는 부스터. 헛개나무의 가장 유명한 효능은 알코올의 체내 분해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는 능력입니다. 이는 간세포가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알코올 대사 효소 활성화.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간은 두 가지 주요 효소를 가동시킵니다.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히드로 바꾸는 ADH 알코올 탈수소 효소와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히드를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바꾸는 ALDH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입니다. 헛개나무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특히 호베니틴스는 바로 이 ALDH의 활성을 강력하게 증가시켜 숙취와 간 손상의 주범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마치 해독 과정에 부스터를 단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간세포의 직접적인 보호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헛개나무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발휘하여 이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는 단순한 숙취 해소를 넘어 장기적인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간염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2. 지방간 형성 억제 및 항염 작용. 헛개나무는 해독뿐만 아니라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간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지방간 형성 억제.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헛개나무 추출물은 간세포 내에서 지방의 합성 및 저장을 조절하는 특정 경로에 영향을 미쳐 알코올 섭취로 인한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염증 및 피로 회복.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은 간세포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전신적인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데 기여합니다. 간 기능이 활성화됨으로써 독소와 노폐물이 잘 처리되면 자연스럽게 만성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섭취 가이드라인 현명하게 활용하기. 헛개나무의 효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추출물의 형태와 섭취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 형태와 선택 기준. 주요 섭취 형태. 헛개나무는 주로 열매와 줄기, 추출물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액상 제품으로 가공되어 섭취됩니다. 이 형태가 유효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를 고농도로 섭취하는 데 가장 효율적입니다. 지표 성분 확인.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 포장에 기재된 지표 성분의 호베니틴스, 암펠롭신의 함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함량이 표준화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관된 효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섭취. 전통적으로는 헛개나무의
줄기나 열매를 물에 넣고 달여서 차 형태로 꾸준히 마시기도 합니다. 이는 부드러운 방식으로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용 타이밍. 알코올 섭취 전후 헛개나무의 알코올 대사 촉진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음주 전이나 음주 중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는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미리 활성화되어 독성 물질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음주 후 숙취 해소 목적으로 섭취해도 도움이 되지만 예방 차원에서 미리 복용하는 것이 간세포 보호에는 더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및 전문적인 경고 오용을 피해야. 헛개나무는 간 건강에 유익하지만 그 효능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주 정당화 금지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헛개나무가 숙취를 완화하고 간을 보호한다고 해서 과도한 음주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조제도 간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독성 물질의 영향을 완벽하게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간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여전히 절주입니다. 간 질환 치료제 아님 헛개나무는 건강 증진 및 기능성 식품이지 간 질환 간염, 간경변 등의 치료약이 아닙니다.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따르면서 보조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위장장애 일부 민감한 사람들은 헛개나무 추출물 섭취 후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 가벼운 위장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권장량을 지켜 섭취해야 합니다. 헛개나무는 알코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간에 내리는 축복과 같습니다. 호베니틴스를 통해 독성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함으로써 간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줍니다. 하지만 그 효능을 굳게 믿고 술을 더 마시기보다는 간을 쉬게 해주고 보호하는 현명한 도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간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간이 튼튼해지는 그날까지 건강한 습관을 응원합니다. 8. 인진쑥 담즙 분비와 간 기능 활성화의 비밀. 지금부터는 우리 조상 대대로 간 건강을 지켜온 귀한 약초 8번째 식물 인진쑥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진쑥은 단순히 향긋한 쑥이 아닙니다. 예부터 간을 다스리는 쑥이라 불리며 특히 황달이나 만성 간염을 다스리는 데 민간요법과 한의학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어 온 강력한 약재입니다. 인진쑥은 간세포의 기능 활성화와 노폐물 배출, 2마리 토끼를 잡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핵심 성분 및 작용 기전 카필라린과 카테킨. 인진쑥의 강력한 양리 작용은 2가지 핵심 성분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카필라린과 풍부한 카테킨을 포함한 폴리페놀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들이 간과 담낭 기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는 열쇠입니다. 1. 담즙 분비 촉진 이담 작용의 선두주자. 인진쑥의 간 기능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담즙 분비에 있습니다. 간의 노폐물 배출 시스템을 강력하게 가동시키는 것이죠. 카필라린의 역할. 인진쑥에 함유된 카필라린은 담즙의 생성과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이담 작용 CHOLAGOGUE를 합니다. 담즙은 간에서 해독된 노폐물, 독소, 그리고 과도한 콜레스테롤을 장으로 운반하여 배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작용이 활발해지면 간 세포에 쌓여 있던 독성 물질들이 빠르게 청소되어 간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황달 개선에 기여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라는 노란색 색소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발생합니다. 인진쑥의 강력한 이담 작용은 담즙의 흐름을 개선하여 빌리루빈의 체외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예부터 황달 증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처방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소화 기능 증진 담즙은 또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입니다. 담즙 분비가 활성화되면 지방 소화력이 향상되어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개선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2.
간 보호 및 항염 작용 염증과의 싸움. 인진쑥은 단순히 배출만 돕는 것이 아니라 간세포 자체를 보호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항산화 방어 인진쑥의 풍부한 카테킨을 비롯한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간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간을 보호합니다. 특히 만성 염증으로 지친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만성 간염 완화 기여 인진쑥 추출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하고 간의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쳐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능을 보입니다. 이는 만성 간염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염증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간 조직의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활성화 인진쑥은 간세포가 독소를 처리하는 해독 효소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체내에 유입된 다양한 환경 독소나 대사 노폐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배출하는 간의 고유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전문적인 섭취 가이드라인 약성을 이해하고 복용하기. 인진쑥은 약성이 강한 약재이므로 그 효능을 제대로 보면서도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전문적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 형태와 방법. 다림차, 탕액, 인진쑥의 가장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섭취 형태는 다림차입니다. 어린 순이나 건조된 줄기 및 잎을 물에 넣고 충분히 끓여 우려낸 탕액을 복용합니다. 이 방법은 유효 성분을 추출하고 쓴맛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추출액 액기스 바쁜 현대인을 위해 인진쑥의 유효 성분을 고농축하여 만든 액기스 형태로도 많이 섭취됩니다. 이 형태는 복용 편의성이 높지만 농도가 높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권장량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음식 활용 어린 인진쑥은 쓴맛이 덜하여 봄철에 나물로 무쳐 먹거나 밥에 넣어 먹기도 합니다.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유효 성분의 농도는 낮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께 섭취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복용 시 고려사항. 복용 시간 인진쑥은 소화액인 담즙 분비를 촉진하므로 일반적으로 식후에 복용하여 소화 과정과 해독 과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다른 약재와의 배합. 한의학적으로 인진쑥은 다른 약재와 배합하여 처방됩니다. 예를 들어 간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추, 감초 등과 함께 배합하여 쓴맛을 중화하고 약물의 작용을 부드럽게 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및 전문적인 경고. 인진쑥은 강력한 약성을 지니고 있기에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약성 강도 및 위장 장애. 인진쑥은 성질이 차고 쓴맛이 강해 약성이 강한 편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또는 과다 복용할 경우 속쓰림, 복통, 설사 등이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염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필수. 황달이나 간염은 심각한 질병이므로 인진쑥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 또는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민간요법으로 자가 처방하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 인진쑥의 성분에 대한 안전성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거나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인진쑥은 담즙 배출 시스템을 깨우고 간의 염증을 다스리는 귀한 조력자입니다. 그러나 강한 약성 때문에 현명한 복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밀크시슬, 아티초크, 울금 등 다른 식물들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인진쑥은 독소와 노폐물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간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식물들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을 평생 동안 든든하게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간 건강을 위해 오늘 배우신 내용 중 가장 인상
기뻤던 점이나 실천하고 싶은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간을 그리고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간 건강에 관한 궁금증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간을 지켜나갑시다.